경호처 분위기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어저께 공수처에서 오동훈 처장이 아침부터 출근해서 전 직원 비상 대기 시키면서 강제 집행한다, 체포영장 발부하고 자 관저로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못 갔느냐? 이제 그 정도 위험 경고를 하고 또는 경호처에도 공문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방해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워낙 완강하게 올 테면 와봐라. 우리는 무조건 막는다라고 너무나 강경하게 지금 용산 이제 한남동에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엄포하면은 자진 출석을 할 수도 있다. 자진 출두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강경하게 나오고 두 번째는 용산에서 지금 누군가가 외부에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비서관이 극우 유튜브 채널들에게 연락을 해서 최대한 이쪽을 방어선으로 막아야 한다. 정광훈뿐만이 아닙니다. 극우 유튜브들 다 동원해서 이걸 에워싸고 막으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름도 나옵니다. 나오고 그 정언도 있는데 그 배우가 그러면 누구냐? 김건희겠죠. 자 이것은 이제 추론의 영역이니까 추론이죠.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니까 자 이거를 지금 공수처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지금 이제 계속 상황을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사태는 악화된다. 문제는 뭐냐? 경호처 직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금 취재한 내용으로 보면 자 경호처 직원들은 초기에 공수처가 가서 한 공무집행방해로 한 20-30명 정도만 강제로 이렇게 끌어내더라도 이 사람들은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온몸을 던져서 무력으로 이렇게 막아서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무기가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내세워서 일종의 경호방어벽을 세워버리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무력 충돌이 불가피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러면 아까 의공들 있지 않습니까? 임명직으로 들어간 경호처 직원들이 너희들이 다 막아라. 왜 여기 직업 공무원들로 가 있는 이 사람들 연금 다 날라간단 말이에요. 내란 공범이 되거나 내란 동조 세력이 되는 순간 공무원으로서 직위도 박탈되죠. 사법 처리 받으면 연금 다 날라가는데 이 사람들 앞장 세워서 방어벽 세우지 말고 정무직으로 가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너희들이 처장부터 다 나와서 막아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란 동조범으로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이 말씀. 아니 일단요, 박진영 평론가. 네네. 그 형법에 보면 136조인데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어요. 거기다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요. 세죠. 무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 집단적으로 되면 특수공무집행 가중이면 위험한 물건 휴대하면 144조인데 2분의 1을 가중해요. 그러면 7년 6개월입니다. 네. 여기다 또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이 123조가 있어요.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5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5년 이하의 징역.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중형 엄청. 그다음에 그 직권남용으로 사람을 해치게 되면 또 올라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람이 혹시 죽게 되면요, 그 사형 무기입니다. 네네. 내란죄 수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나를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형벌 아닌가요? 네. 그런데 경호처 직원 그래서 고민이다.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최상목이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네. 그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볼모로 잡혀 있는 경호처 일반직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행정 수반이니까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자 들리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경찰대 2기 출신이고 64년생이죠. 네. 자 바깥에 있다가 이제 경호처장으로 발탁대가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 정반대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 내란에 이 사람도 개입을 했다, 관여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취재를 하다 보면 지금 본인이 경호처장 맡고 있는 것을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를 수도 없고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아마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들어왔는 모양인데 이 사람도 지금 본인이 바깥으로는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이게 가르마를 타주면 좋겠는데 가르마를 타주지 않은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고 여기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윤석열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라인은 강제해서 막아서서 불상사 또는 유혈 충돌까지를 불사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소수의 정치적 결집 세력들과 함께 뭔가 이제 계속 싸움을 이어간다라고 하니까 경호처장도 지금 박종준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본인이 판단을 못 하고 있다. 네, 라는 것이고요. 제가 취재한 거는요. 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청 차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대, 20대에 국회의원 출마했다 낙선했고요. 마지막에 세종에서 낙선하고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는 경호처 차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인맥은 이제 경찰청 뭐 선후배들로 되어 있는데 경찰대 출신들한테 들어보니 이 사람이 뭐라 변명하냐면 자기는 경호처에서 무의미한 존재다. 힘이 없다. 실세는 경호처 차장이다. 왜냐하면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 출신의 늘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근혜 때 차장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처장을 해요. 그 정도면 네. 조직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란 때 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도 불러내고 하여튼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나가려고 하고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직원들만 죽어나는 상황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 가능한데 경찰청 차장이 뭐 차관보잖아요. 네. 차관보인데 경호처 처장도 지금 직급을 올려서 뭐 차관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선에 이 지휘관이나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경호처 차장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문민화된 이후에 차지철이나 장세동 시대도 아니고. 그럼 간 이유는 뭐냐? 그 자리를 발판 삼아서 또 다른 정치적인 점프를 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윤석열의 마음에 들어서 최측근이 되어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출소욕에 불타가지고 윤석열에게 이런 이제 충성하러 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믿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분의 네. 하는 자, 수뇌부에 대해서는 뭐 박종준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고 그렇죠. 문제는 여기 직업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부당한 것은 따르지 말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권한 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하기보다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최상목 최상목. 씨나 국회의장이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도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법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무력으로 이제 충돌이 날 걸 뻔히 예상하는데 경호처 네. 직원들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이 내란 세력으로 몰려서 가는 건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바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맞죠. 강조드립니다. 저 경호처라는 게 대통령 경호처지 네. 윤석열 개인의 보디가드들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또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에 상당히 전문성이 축적돼야 되거든요. 훈련도 많이 하고 네. 군이나 경찰에서 실력을 입증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이 직원들도 우리들에겐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 동의하고요. 지금 박진영 평론가,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